안녕하세요. 사건 추적 15분의 이하나입니다. 대한민국 최악의 미제 사건으로 꼽히는 화성 연쇄 살인 사건, 그 용의자가 33년 만에 DNA 증거를 통해 지목이 됐고요. 그는 DNA 증거 앞에서 거듭 부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오늘입니다. 10월 1일 3시간 전쯤에 이춘재가 자백을 했다는 경찰의 발표가 있었어요. 경찰은 그동안 9차례에 걸쳐서 대면 조사를 실시했는데 이춘재가 자신의 범행을 자백했다고 확인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춘재가 자백한 범행의 수가요, 14건이에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수보다 더 많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묶이는 사건은 현재 10차례인데 이 중에 모방범죄로 결론 난 8차 사건을 제외하고도 5건이 많습니다. 이춘재는 화성 사건 전후에 일어난 3건의 미제 사건도 내가 한 거다라고 자백을 했고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했던 바로 그 청주에서도 2건의 추가 범행을 저질렀다고 털어놓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현재 경찰은 자백의 신빙성을 검토하고 있는 상태인데 이춘재가 이 상황에서 왜 자백을 했을까? 수사가 더 이상 진전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전략적으로 자백한 걸 수도 있고요. 추후에 이 수사가 멈춘 이후에 진술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경찰은 이 자백을 통해 밝혀진 14건의 범죄를 수사를 통해서 일일이 검증을 거쳐서 적절한 시점에 공개하겠다고 합니다. 이미 공소시효가 만료돼서 처벌은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이춘재의 자백으로 화성 사건의 실체적인 진실은 규명할 수 있지 않을까, 억울한 죽음은 조금이라도 한을 풀 수 있지 않을까 주목이 됩니다. 자, 이하나의 사건 추적 15분, 화성 연쇄살인 사건 2부에서는요, 오늘 용의자 특정, 사건의 뒷얘기, 그리고 자백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리겠습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지난 30년 동안 미제 사건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한 점의 의혹 없이 풀리기에는 아직까지도 많은 과정이 남아있는데요. 자, 먼저 첫 번째 의문점부터 여러분과 이야기해보고자 합니다. 유력 용의자인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입니다. 그런데 수사 당시에는 B형으로 특정을 해놔서 이춘재를 놓친 게 아닌가라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어요. 이건 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는 의문부터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해보고자 하는데요. 이춘재가 유력 용의자라는 사실이 언론을 통해 알려졌을 때 가장 논란이 됐던 것도 바로 이 혈액형입니다. 30여 년이 넘게 용의자의 혈액형은 B형으로 알려져 있었어요. 하지만 그가 무기징역을 선고받게 된 사건이죠. 청주 처제 살인 사건의 판결문에 따르면 이춘재의 혈액형은 O형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즉 국과수에서도 연쇄살인사건 증거물에서 나온 DNA 혈액형은 O형이다 라고 밝혔거든요. 대체 당시에는 왜 B형으로 특정이 된 건지, 먼저 용의자 혈액형 언급은 1993년 국정감사 제출 자료에 정확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자료에 보면 경찰이 검거 대책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에서 거론이 된 거거든요. 당시 왜 B형이라고 특정이 지어졌느냐? 10차례의 그 사건 가운데 모방범죄로 드러난 8차 사건을 제외하고 경찰은 비교적 흔적이 많이 남아있는 9차와 10차 수사에 집중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 과정에서 10차 사건의 범인은 B형 아니면 O형일 거다라는 사실이 언급이 됐어요.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죠. 범인의 정액 B 또는 O형이라고요. 자, 당시 수사팀 역시 특정 혈액형을 정해놓고 수사하지는 않았다고 최근 인터뷰에서도 밝힌 바가 있어요. 그리고 당시 수사팀장 가운데 한 명인 하승균 씨는 당시 증거물에서 혈흔을 추출해서 검사했을 때 A형도 있고 O형도 있었지만 B형이 좀 더 많았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B형에 대한 관심을 가졌을 뿐이지 B형이다 라고 특정해서 발표한 적은 없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두 번째 의문점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진범으로 지목된 이춘재의 과거 행적이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는데 특히 화성 연쇄살인 사건 도중에도 강간이나 강도 사건 용의자로 그가 수사를 받은 사실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그가 경찰서에 계속 드나들었다는 얘기거든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도 의문점으로 남습니다. 자, 수사본부에 따르면 1987년 7월에 경찰은 이춘재가 1년 전, 그러니까 1986년에 일어난 강간 사건의 용의자라는 제보를 받습니다. 당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 6차 사건 발생 직후라서 경찰은 이춘재가 용의자로서 가능성이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학교, 직장, 이웃을 상대로 행적을 조사하기도 했고요. 이춘재를 직접 불러다가 조사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이춘재는 화성 사건의 유력 용의자라는 보고가 지휘부까지도 올라갔었대요. 그러니까 어쩌면 6차 사건에서 멈출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강간 사건은 물론이고 화성 사건과의 그 연관성도 현장 증거물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춘재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6차에서 멈출 수 있었는데 7차, 8차, 9차, 10차, 청주, 처제 사건, 그리고 청주에서 있었던 이춘재가 이번에 자백한 사건들까지도 이때 멈출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춘재를 풀어준 뒤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그 이후로 계속됐습니다. 근데 사실 이춘재도 어마어마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 게 이미 유령 용의자로 굉장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풀려나자마자 얼마 안 지나서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 정도 됐으면 범행을 저지름에 있어서 겁이 난다거나 양심의 가책을 느낀다거나 이런 건 이춘재에게서 기대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찰은 1988년, 2년 뒤죠. 그러니까 87년에 용의자로 지목된 거는 1년 뒤예요. 1988년, 그리고 1990년, 거의 1년, 2년 터울로 다시 한번 용의자 선상에 이춘재를 올려요. 그런데 그 두 번 다 증거가 부족하다, 증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그가 계속 제외됐어요. 대체 왜 제외가 됐을까요? 이 제외된 이유를 좀 살펴봤더니 경찰이 섣불리 추정했던 것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는 이제 과학수사가 어려웠던 시절이잖아요. 그래서 발 크기, 족적, 그리고 혈액형의 조건을 경찰이 이제 추측을 했는데 기록에 따르면 6차 사건이 발생했을 때 범인의 것으로 보이는 발자국을 확보를 했어요. 그런데 그 족적이 크기가 245였대요. 하지만 당시에 비가 왔기 때문에 실제 크기보다 좀 발 사이즈가 줄어들지 않았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야. 그래서 비가 온 뒤에 땅이 굳어져서 245니까 범인의 발 크기는 한 255쯤 됐겠지? 라고 추측을 한 겁니다. 그 추측 때문에 이춘재를 잡아놓고 보니까 발 사이즈가 달라. 그래서 이춘재를 용의자 선상에서 잡아 넣었다가도 또 제외한 거예요. 심지어 이춘재가 그 1년 뒤에 또 잡아 들어가 있었어요. 1989년에, 그러니까 자 보세요. 87년에 용의자로 한번 잡혀가, 88년에 또 잡혀가, 그 다음에 89년 9월에 또 잡혀가요. 왜? 강도 혐의로 경찰에 체포가 됐었는데 이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집행유예 2년 기간 동안 별일이 없으면 징역 1년 6개월을 안 살아도 돼. 그래서 집행유예로 석방이 됐거든요. 근데 재밌는 건 이 이춘재가 잠깐 구속이 돼 있는 동안에는 화성에서 사건이 벌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가 석방이 되자마자 바로 7개월 뒤에 1990년 11월에 9차 사건이 납니다. 이 정도 타임 스케줄이면 이춘재를 다시 한번 유령 용의자로 잡아 넣을 만도 했는데 안 잡아 넣었죠. 좀 아쉬운 부분 중에 하나예요. 죽지 않을 수도 있었던 사람이 이때 이춘재를 풀어줌으로써 죽었거든요. 자, 세 번째 의문점입니다. 이춘재는 공소시효가 지났어요. 그리고 범행 현장에서 DNA가 나온 게 본인하고 일치합니다. 그런데도 왜 자백을 지금까지 미뤘던 걸까요? 오늘이 10월 1일이에요. 지금 이 방송을 하는 시점이 10월 1일 저녁 11시인데요. 저는 매주 화요일 밤 11시마다 이 사건 추적 15분을 하거든요. 딱 11시를 기점으로 했을 때 한 4시간 전, 3시간 전에 이춘재가 이제서야 겨우 자백을 했어요. 대체 왜 자백을 안 했던 걸까? 자, 여기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추측이 있습니다만
첫 번째로는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소시효는 2006년에 끝났어요. 그가 자백을 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처벌을 받을 위험이 있다. 그러면 끝까지 버티기보다는 그래요. 자백할 테니까 형량 좀 낮춰주세요. 라고 했겠죠. 하지만 어차피 2006년에 공소시효가 끝나서 처벌 가능성이 없는 데다가 지금 이춘재는 무기수예요. 그래서 본인의 그 범죄를 굳이 자백을 해서 얻는 이익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가석방이요. 그는 지금 25년간 복역하는 동안 1급 모범수예요. 가구 제작 기능사 자격증까지 땄어요. 나가고 싶어 죽겠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그는 가석방을 노릴 가능성도 커요. 그런데 만약에 화성 연쇄살인 사건을 자백하게 되면 가석방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거죠. 근데 이 시점에서 그는 왜 갑자기 자백을 했을까? 이것도 같은 석상에서 볼 수가 있어요. 아, 이제 더 이상 내 가석방은 불가능하구나. 그러면 세상에 널리 내가 그동안 저지른 범죄라도 속 시원하게 알리자. 약간 이런 느낌이 아닐까라고 지금 상황에서 저는 추측해 봅니다. 자, 자백에 대해서도 좀 의문점이 남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10차례가 지금 확인이 되었고 그 중에 8번째는 모방범죄라고 하면 9개가 확인이 된 거예요. 자, 이 가운데 5차, 7차, 9차에서 DNA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를 범인으로 확정짓기 위해서는 뭔가 추가 DNA 증거가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그가 오늘 자백을 하긴 했지만 자백을 번복할 가능성도 있어요. 자백을 만약 번복한다고 했을 때 증거가 추가로 발견되지 않는다면 그는 어떻게 될까요? 자, 경찰에 따르면 자백 없이도 이미 5차, 7차, 9차에서 세 가지 사건의 DNA가 일치했기 때문에 이춘재를 범인으로 확정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자, 이춘재의 DNA가 일치한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공통점을 잠시 보면 피해자의 속옷이나 옷으로 결박을 하고 재갈을 채웁니다. 양말을 입에 물린다거나 스타킹으로 묶는다거나. 그리고 피해자를 성폭행한 다음 목을 졸라 살해했고요. 논과 야산 등 바깥쪽, 외부에다가 어디다 숨겨놓질 않고 바깥쪽에 전시하듯이 시신을 유기한 게 특징이에요. 지금 이 그림에서 보면 1차부터 10차까지의 범행 장소들이 써 있는데 이 중에서 5차, 7차, 9차를 별 모양으로 해놨습니다. 5차는 18살 홍 모양입니다. 블라우스로 양손을 묶었어요. 그리고 양말을 입에 넣어서 재갈을 채웁니다. 자, 7차에서는 52살 안모 씨입니다. 역시 블라우스로 양손을 묶었고요. 양말과 손수건을 입에 채워서 소리 지르지 못하게 했어요. 자, 9차 사건은 13살 김 모양입니다. 김 모양이 신고 있던 스타킹으로 양손을 결박한 상태였어요. 그런 이 5차, 7차, 9차에서 DNA가 이미 발견이 된 거죠. 하지만 경찰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이춘재가 자백하지 않고 더 이상 증거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나머지 2차, 6차, 8차, 1차, 3차, 8차는 모방범죄니까 제외하더라도 이런 나머지 범죄를 이춘재가 진범이다라고 특정하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는 4차 사건의 DNA 분석을 의뢰한 상태고 나머지 사건 DNA 분석을 의뢰했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지금 이춘재가 자백을 한 거예요. 그 사건들 내가 한 게 맞다. 그리고 그 사건들 외에도 5건이 더 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죽인 사건에서 이춘재는 과연 공범은 없었을까? 자, 공범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사람을 잡아와서 입에 재갈을 채우고 옷을 벗겨서 손을 묶고 성폭행을 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고 시체를 유기하기까지 혼자 다 한 걸까? 화성 연쇄살인 사건의 모든 범행 수법이 사실 다 똑같지는 않아요. 1986년 9월에 발생했던 1차 사건은 피해자의 아래 옷, 하의가 벗겨져 있었고요. 다리가 X자로 꺾인 채 발견이 됐었어요.
그래서 배의 다리가 이렇게 달라붙어 있었어요. 그리고 2차 사건은 흉기로 살해됐어요. 두 사건에서는 재갈이 없었어요. 입에다가 양말이나 손수건을 넣은 게 없었어요. 그리고 묶은 것도 없었어요. 목을 졸라서 살해한 게 있었고 가슴에는 흉기로 살해한 자국도 있었고요. 그런데 6차하고 10차 사건은 피해자의 물건으로 살해됐지만 역시 재갈이 없었어요. 입에 뭘 채운 게 없었고 결박, 묶어놓은 것도 없었습니다. 1차, 2차, 4차, 10차 사건에서는 피해자들의 현금 등 피해자들이 가지고 있던 금품이 없어졌어요. 그전 사건에서는 또 금품이 안 없어졌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미묘하게 사건의 뭔가 발견 당시 상태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미묘하게 달라요. 그런데 DNA가 발견된 5차, 7차, 9차 사건은 거의 비슷해요. 스타킹이나 블라우스로 양손을 묶고 뭔가 목을 졸라 살해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비슷해요. 그래서 경찰은 뭔가 이춘재를 도와서 범행을 저지른 공범은 없는 것으로 보이지만 증거물 분석 과정에서 제3의 인물의 DNA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8차처럼 모방범죄일 가능성도 있다라는 걸 열어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왜? 사건이 묘하잖아요. DNA가 일치하고 있는 사건은 발견 당시 상태도 일치하는데 DNA가 일치하지 않는 사건이나 아직 DNA가 밝혀지지 않은 사건들은 미묘하게 달라. 그래서 이거를 혹시 모방범죄가 아닌가에 대한 그 사건 수사도 늦추지 않는 상태입니다. 자, 6번째 의문점입니다. 이춘재의 처벌은 가능할까? 이춘재가 왜 자백을 했는가와 일맥상통하는 질문이에요. 공소시효가 2006년에 끝났어요. 그래서 수사하고 있는 경찰은 이춘재를 처벌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실체적 진실 규명, 그러니까 사실을 밝히겠다는 거예요. 적어도 피해자의 가족들은 내 가족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에게 죽임을 당했는가는 알아야 원망할 대상이라도 있어야 조금이나마 가슴의 응어리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이춘재가 현재 자백을 한 상태입니다. 이 자백이 사실로 밝혀지더라도 추가적인 처벌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은 살인죄 공소시효 폐지 전에 일어난 범죄라서 그렇습니다. 현재는 다릅니다. 이제는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됐어요. 이제는 살인을 저지르면 30년 뒤에 과학이 발달해서 갑자기 범인이 밝혀진다고 하더라도 지금 저지른 살인죄의 범인은 잡을 수 있습니다. 이제는 범죄가 힘든 시기가 됐어요. 범죄 저지르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자, 오늘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굉장히 충격적인 부분이 바로 지금부터 제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내용인데요. 이춘재가 범인이고 이춘재가 만약 그의 자백대로 14건의 살인을 저질렀다고 합시다. 14건의 살인을 저지르는 동안 가족들은 정말 아무도 몰랐던 걸까요?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는 이춘재의 어머니를 만나서 인터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춘재의 어머니가 뭐라 그랬냐면 아우 걔가 나쁜 애 같으면 모르겠는데 걔 그런 애 아니에요. 군대도 잘 다녀왔고요. 회사도 잘 다녔어요. 연쇄살인을 했으면 제가 왜 몰랐겠어요. 절대 아니라고 믿고요. 믿어지지도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심지어 이춘재의 어머니는 제가요 작년에 교도소 갔을 때 잔디밭에서 함께 밥도 먹었고요. 다달이 영치금도 넣어줬어요. 제 아들이 이렇게 돼버려서 진짜 가슴이 너무 아파요. 천갈래 만갈래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청주 처제살인 사건이요. 그거 내 아들이 홧김에 저지른 거예요. 아니 부인이 가출하니까 순간적으로 너무 화가 나서 얼떨결에 저지른 거예요.
제 이춘재 우리 애 그 전처가요. 예의도 없고 제멋대로고요. 속썩였어요. 제가 정말 요즘에 싫어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맘충이라고요. 이 맘충을 주로 어떨 때 쓰냐면 잘못을 모르고 폐를 끼칠 때 많이 쓰거든요. 나는 괜찮은데 남들이 문제일 때 많이 쓰거든요. 그리고 잘못을 한 자기 아이를 꾸짖을 줄 모를 때 많이 쓰거든요. 저는 어머니의 인터뷰 내용을 보면서 어쩌면 이춘재의 잘못의 원인 중에 일부는 어머니의 육아 태도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살인죄는 나쁜 겁니다. 성폭행은 나쁜 겁니다. 적어도 자신의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인을 저지른 아들을 전처가 예의가 없고 제멋대로고 속썩여서 홧김에 얼떨결에 저지른 거라고 감싸주면 안 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무리 자기 아들이어도 혼낼 땐 혼내고 꾸짖을 땐 꾸짖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춘재의 어머니의 이 같은 교육 태도가 어쩌면 이춘재를 14건의 살인을 자백하게 만든 괴물로 키우는데 일조하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 그 범인의 범행 수법은 굉장히 잔인하고 엽기적이었습니다. 경찰의 수사망을 비웃듯 화성을 중심으로 반복되던 살인은 1991년 4월 3일 동탄면에서 벌어진 사건을 끝으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청주 처제살인 사건으로 이어졌죠. 오늘 이춘재는 자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시인한 사건 수는 현재 14건입니다. 더 있을 수도 있고요. 그가 뭔가를 감추기 위해 그나마 14건만 꺼내놨을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화성 연쇄살인 사건으로 묶이는 10차례의 사건 중 모방범죄로 밝혀진 8차 사건을 제외하고도 이춘재가 자백한 사건은 5건이 많습니다. 이춘재는 화성 사건 전후에 일어난 3건의 미제 사건도 자신이 저지른 거라고 인정했고요. 처제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청주에서 2건의 추가 범행이 더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춘재의 어머니,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행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애는 나쁜 애가 아니고 회사 생활 잘하고 군대 잘 갔다 왔는데 아내가 너무 나빠서 아내가 너무 속썩이고 제멋대로라서 아내의 여동생을 성폭행하고 우발적으로 살해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하나의 사건 추적 15분. 오늘은 여러분께 여기까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아직 끝나지 않은 사건입니다. 비록 공소시효는 끝났을지라도 피해자들의 가족은 아직 눈 감고 있지 못할 피해자들은 이 사건은 끝난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계속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께 말씀드릴 게 있을 때 주저하지 않고 방송 켜겠습니다. 이하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